요즘 서울 아파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중위 가격 10억 육박, 늘어나는 주거 난민.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맨날 하는 얘기 뭐예요? 재건축 연한 없애서 공급 신호 줘야 된다. 아니 재건축 완화 정도가 아니라 연한을 없애래요. 미친 거 아니에요? 1년 있다 재건축하라고? 5년 지나면은 노후화 됐으니까 재건축하겠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연한을 풀어서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는 언제든지 신규 공급지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지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열받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당시 재건축 40년이었는데 2014년 9월에 요거를 30년으로 줄였죠. 최대 40년이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 40년도 재건축 연한이 굉장히 짧은 거였죠.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막 100년 된 아파트도 있고 한데, 그러면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순응하게 되죠. 아파트 대충 지어도 뭐 30년 있다 재건축 할 건데. 그리고 건설사들도 재건축 연한 없으면은 아파트 얼마나 개판으로 만들겠어요. 안전진단 통과하기 쉽게 개판으로 만들려는 거죠. 그러면은 개판으로 만들고 재건축 완화해줘서 집값 계속 오르면은 집값 안정은 개뿔. 재건축 때문에 집값 계속 올랐는데 연한 완화하고 15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 3법이랑 해가지고 재건축 완화해서. 근데 무슨 재건축을 더 완화해요. 건설사들도 튼튼하게 안 지어서 안전진단 통과 잘 되면은 주민들이 좋아할 거니까. 3, 40년 아파트 살아봤냐? 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국은 77년, 미국은 55년이에요. 뭐 지을 게 그렇게 많다고.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건설 엄청나게 해가지고 자갈이나 모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건설사들이 그거 무리하게 캐내가지고 환경 많이 손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뭐예요? 환경이죠. 근데 환경 개판 만드는 재건축 연한 완화를 해라. 자꾸 때려부수고 짓도록 만들어서 누구 좋으라고? 건설사들 좋으라고. 굳이 안 그래도 지금 어때요?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죠. 매매도 전세도. 그리고 뭐 서대문구 같은 데 가보면 전세 가격 계속 올랐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였어요? 이거 임대차 3법이 아니라 금리 인하 때문이었죠. 두 차례 금리 인하하고서 6월부터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왜? 월세 사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가가 오르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게 훨씬 싸니까. 자금 부족하면 신용대출까지 껴가지고 받더라도 월세 내는 것보다 싸지니까, 금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전세가 쭉쭉 오를 수 있었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집주인들이 그러니까 전세가를 마음껏 올리기 시작했고, 그 전세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대차법을 통과시켜 놨더니, 그래서 재계약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더니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올랐다. 자꾸 이런 여론 만들고 있죠. 3억 올랐다가 절반 빠졌다. 주춤하고 있죠. 서대문구니까. 학군지도 지금 작살나고 있어요. 목동 1억씩 떨어지고 있어요. 강남도 마찬가지고. 학군지는 이제 3월 지났으니까 더하죠. 거기에 진정한 이사철은 여름 겨울방학인데. 그리고 매매 거래량은 한 20% 빠졌죠. 그리고 2월에 아직 다 집계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반토막이죠. 거의 이런 상황이다. 거래 반토막. 매수 문의 없죠? 이사 가야 하는데 안 팔리죠? 어때요? 6월에 정점 찍고 7월부터 떨어지다가 연말에 왜 올랐다고 그랬어요? 명의분산하고 1월부터 법이 개정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구별로도 마찬가지고. 매물은 어때요? 매물 계속 떨어진다. 진짜 쓰레기 같은 기사들은 뭐라 그래요? 조금 늘고는 있는데 이때 대비 절반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요거 왜 줄었어요? 기준금리처럼 두 번의 B컷이 왜 일어났어요? 허위 매물. 그리고 요때는 뭐예요? 단속하고 유예기간 끝냈죠. 그러니까 두 번 떨어지고 나서 그 뒤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그런데 아직도 기레기들이 이따위로 쓰고 있어요. 작년 대비 매물 절반, 양도세 풀어라. 기자예요 그게? 쓰레기 기자죠. 11월부터 명의분산하면서 쭉 좀 빠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계속 늘었다. 올해 들어서. 근데 공급대책 발표됐으니까 늘었으니까 공급 부족이 문제였던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자꾸 여론 만드는 거죠. 지금 보면 어때요? 얼마나 늘었어요? 3월 한 달만 해도 매매 3,000건 늘었죠? 전세도 1,000건 늘었죠? 월세도 1,000건 늘었다.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냐. 그리고 매수 우위지수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100 이하. 중요한 거는 100 이상 100 이하보다는 사실은 이 추세가 중요하죠. 근데 100 이하 떨어졌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호도할 수 있었죠. 그래도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다. 근데 그 말도 이제 못하죠. 쓰레기 기자들이 할 말이 없다. 2주 연속만 꺾였어요? 계속 꺾였지? 언제부터 꺾였는데. 그 다음에 대출 절벽 현실화되고 있죠. 앞으로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왜? 매수자가 안 찼죠. 투기 수요는 뭐 때문에요? 일단 가장 큰 건 취득세. 가지고 있을 때 보유세, 종부세, 팔 때 양도세. 다주택 투기 수요는 요것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실수요가 사줘야 되는데 실수요는 못 사죠. 왜? 대출 규제 강화됐죠? 신용대출 지금 은행권에서 막고 있죠? 이번 달부터 DSR 원리금으로 강화 들어가죠. 그리고 개인별 40% 들어가죠.
실수요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제 영권은 끝났고 현금 부자들 세상이 온다. 또 이런 식으로 기사 나오는데 부자들 사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보는 인간들 17%, 나머지가 60 몇 프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아파트 보면 어때요? 대치동 음마. 우리나라에서 모든 아파트를 선도하는 아파트 딱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음마라고 그랬죠. 한남더일 같은 경우야 그들만의 세상인 거고, 강남 집값을 주도하는 아파트, 입지가 좋은 재건축 아파트. 근데 음마 떨어졌죠 지금. 그 다음에 리센츠 최근에 올랐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거래 그 다음에 멈췄죠. 레이크플레이스 떨어지고 있죠. 자, 이런 단지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 강남권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강남은 떨어지지만 노도강은 올라요. 노도강 털고 빠진 중이라는 거예요. 매번 그랬어요. 거기다 공급대책 계속 들어오죠. 서울만 봅시다. 동남권 84대책 때 11만 8천호 이야기 나왔죠. 고덕 12,000호 쭉 해서 동남권만 4만 1,000호 강남 4구에 있는데, 그 다음에 서남권 양천구, 강서구, 금강구 여기도 19,000호, 그 다음에 서북권 서대문, 은평, 마포 이런 데 있는데 용산 이런 데까지 해서 26,000호, 동북권 노도강, 성북구, 성동구 해서 총 서울에만 11만 8천호 들어올 것이다. 매번 공급 부족 이야기하고서 2사대책은 멀었다 하기 전에 8사대책이 먼저 나왔는데 왜 8사대책 얘기 잘 안 해요? 왜 자꾸 2사대책만 공급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8사대책에다가 3기 신도시까지 해서 수도권 주택 127만호가 언제 나왔어요? 맨날 2사대책만 이야기하면서 공급하려면 멀었다. 그 전에 8사대책이 나온다니까? 2사대책은 서울에 더 많죠. 32만 3천호. 이 중에서 정비사업 안 된다고 칩시다. 정비사업 맨날 해주겠냐? 공공주도 정비사업 누가 하겠냐? 이거 빼더라도 20만호가 넘죠. 근데 자꾸 이것만 하면서 이거 안 되니까 2사대책 망한다. 나머지도 많은데. 앞으로 공급 부족이란 말 하지 마라. 원래부터 공급 부족 아니었는데 하도 공급 부족 가지고 난리들을 치니까 대책 내놨고, 저번에 똑같았죠. 11, 19 때 전세대책 내놓으니까 뭐라 그래요? 호텔 전세 가지고 물고 늘어졌죠. 호텔 전세 5%도 안 되는데 지금도 정비사업이 100% 정비사업이에요? 공공주도? 아니죠. 이거 빼더라도 3분의 2가 되는 20만원가 남아있는데 이것만 똑바로 공급돼도 충분하죠. 그런데 자꾸 저것 때문에 공급 부족 해서 안 될 거라느니, 되더라도 앞으로 5년, 적어도 5년 뒤는 있으니까 그때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느니, 그러면 재건축 연한은 왜 풀라고 그래요? 재건축은 더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끼워 맞추기식 궤변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대단한 공급은 아니지만 빈집 활용 사회주택 300가구 공급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임대주택도 계속 내고 있다. 임대주택 많이 나오면은, 임대주택 하면은 내 집 마련하는 수요들 때문에 못 잡는다, 집값 절대 못 잡는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비싼 민간임대에서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게 되죠. 전세가가 떨어져서 역전세난이 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주택 매물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갭투기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돈 주고 집 산 다음에 전세금 받아가지고 그거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면은 전세금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는 사람들이 월세로 바꿀 것이다. 일단 이론을 내는 사람들 뇌구조가 궁금해요. 얼마나 그렇게 받는지. 그럴 사람이었으면은 처음부터 은행 수익 안 보고 월세 수익 보는 게 더 컸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갭만 가지고 여러 채 살려고 시세 차익 보려고 전세 사는 거지, 누가 그걸 은행에 넣어놓고서 이자 받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주택자 매물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것이 집값 안정으로 가는 길인데, 이걸 가지고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자꾸 난리치는 인간들, 뭐하는 인간들이에요? 집값 정상화 싫고 다주택 매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꾸 저런 여론 만드는 거죠. 자, 입주 나오는 거 이렇게 적다. 매번 적다. 근데 언제 적었어요? 요때는 많았어요. 요때보다 요때가 입주가 훨씬 더 많은데 요때는 집값이 폭등하고 요때는 안정되고 요때는 떨어지고. 그러면 공급이 적으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맞는 얘기겠네요. 통계상으로 봤을 때 공급이 적으니까 집값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공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인간들 보면은 다른 경제 상황, 금리 이런 것들 하나도 고려 안 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분양 계획 엄청나죠. 올해에만 1번 분양만 22,000. 적어요. 자꾸 재건축 풀라는 인간들 뭐 가지고 이야기해요? 인허가수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5만 가구 공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요걸 볼 게 아니라 요걸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재건축 대신에 다른 택지지구 개발을 많이 하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건데, 재건축 풀면은 재건축으로 해가지고 이 공급이 다 나왔다면 5만 가구 재건축으로 공급 나왔다면은 요거 2만 안 나오고 한 5천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15년간 서울에서 재건축으로 순공급된 게 2만 가구인데, 결론 일단은 매수 심리 꺾였죠. 중요한 거는 수요가 꺾이는 정책들을 냈는데 이걸 가지고 호도를 해가지고, 수요가 분명히 꺾이는 정책인데 수요를 유입시키고 계속 기사들이 해서 억지로 수요를 늘린 거예요.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던 게 공급 많이 했어요. 그걸 다주택자들이 가져가서 문제지 공급은 많았는데 막상 무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도록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 없었다.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전에 50%를 다주택자가 가져갔는데 4만원 공급할 때 50% 가져가는 거랑 22,000원 공급할 때 100% 무주택자들한테 돌아가게 하는 거랑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는 이쪽이 더 크죠. 그런 상황이었다. 수요 감소돼야 되는데 이걸 수요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언론이 매수 심리를 유도한 거였죠. 그 다음에 지금 매물은 늘어나고 있죠. 이것이 단기 하락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면 단기 하락하고 끝나느냐? 그 뒤에 장기적 하락이 되느냐? 요걸 봤을 때 뭘 봐야 돼요? 그걸 보는 게 이제 공급 정책이죠. 공급이 쏟아져 들어온다. 플러스 저출산. 지금 저출산도 있는데 과거부터 출산율 계속 줄어서 201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었고 2020년부터 데드크로스 일어났죠. 인구 자체가 줄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거품이 가득 낀 가격에서 지금 뭐 서울 거품 얼마 안 꼈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유동성 정책으로 버블이 심각해지기 전에 이미 심각한 버블이 껴있었으니까 문제죠. 넘베어 같은 데 가서 보면 서울이 2등이에요. 세계 집값. 홍콩 다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오를 거니까 우리나라도 오른다. 세계적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데도 있고 유동성 장세로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쌌으니까 오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비싸서 뭐 아무도 못 사는데 오르긴 뭘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전국 하락세는 수도권에서 나올 테고 수도권 하락세는 서울에서 나올 테고 서울 하락세는 강남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